안녕하십니까. 자, 방문과 공인중개사 민법 8주간에 걸쳐서 이 기본서 한번 쭉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거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좀 말이 있었는데, 공부를 조금 하시고, 물론 많이 하신 건 아니고 조금 하시고 이제 기초적인 용어들은 좀 아시고,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뭐 동영상이든 뭐든 다른 걸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다, 거기에 좀 맞추겠습니다. 너무 기초만 하면 기본서인데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.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어쨌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이 있으시고, 그 다음에 합격, 이걸 생각하시고 듣는 거기 때문에, 먼저 공인중개사 민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뭐 틀이라든지 합격 이런 것들은 중개사법이나 이런 데서 좀 하실 겁니다. 하실 거니까 그거 부분 빼고 민법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거 조금 살피고, 얼만큼 나오는지 좀 살피고,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 민법 체계인데, 민법이라는 거 처음에 법은 우리나라 법은 다 이런 식입니다. 독일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에 민법 앞부분에 민법 총칙이라고 해가지고 민법의 공통된 특징을 뽑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민법 총칙.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법, 이게 물권법입니다. 물건에 관한 권리, 그래서 물권법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권리를 일본식 한자 써가지고 채권법 이렇게 부릅니다. 그리고 이제 친족 상속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족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혼인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혼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, 뭐 상속 문제 이런 건데, 당연히 이건 중개 업무랑 상관이 없죠. 그래서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. 이 세 가지가 시험 범위인데, 민법에서는 저 양 엄청 많습니다. 저 세 가지 다 배우는 것만 하더라도 법대에서 2년 반을 공부합니다. 셋 다 모든 부분을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, 여기서 좀 조정한 게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.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, 가장 대표가 계약입니다. 이 법률 행위. 이 법률 행위에서 10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겁니다. 물권법에서 물건에 관한 법, 총 우리나라 민법에 물권은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쉬운 건,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건 소유권 파트 뭐 이런 건데, 이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질권이라는 이상한 제도 빼고 나머지 물권법 전체가 다 시험범입니다. 그래서 중개사에서는 이게 가장 양도 많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. 여기서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민법의 꽃은 채권법입니다. 양도 가장 많고 재밌고 어렵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재밌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양도 가장 많고 어렵다 이것만 들었는데, 다행히 채권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, 이것들은 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. 아니고 이 채권법 중에서 계약하고 관련된 법, 계약법, 이것만 우리 시험 범위인데, 문제는 계약법에서 민법에 15가지 계약을 법에다가 규정해 놨습니다. 그걸 다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면 역시 양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15가지 계약 중에서 중개 업무랑 밀접한 매매, 교환, 임대차, 이 세 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. 여기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그럼 셋 다 더하면 34문제가 됩니다.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고. 근데 이것만 가지고, 민법만 가지고는 모든 중개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에 관한 특별법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. 그 수천 개의 특별법 중에서 중개 업무랑 밀접한 관련 있는 법을 뽑아놓은 게 그게 민사특별법입니다. 공인중개사 민법에 관한 특별법. 그래서 민사특별법에 가지고 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. 뭐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, 집합건물법, 가등기담보법, 부동산 실명법, 그래서 총 5가지인데 여기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다 합치면 40문제, 2.5씩에서 100점 만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전반적인 공부 방법은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쭉 나올 텐데,
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100점인데 공인중개사 민법은 상대평가다, 절대평가다, 절대평가.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평균 60점에 과락 40점. 그럼 2차 과목과 달리 1차 과목은 민법하고 학개론 두 가지만 있습니다. 민법과 학개론. 근데 1차 합격이 평균 60점을 넘고 과락 40점 넣었으면 됩니다.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100점, 이게 만점이지만 공인중개사 1차에서는 만점 80점이면 만점입니다. 이걸로 충분합니다. 왜? 내가 학개론이 내 적성에 안 맞아서 40점 맞았다. 어쨌든 40점 이상을 못 맞으면 과락으로 떨어지니까 한 과목은 40점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. 맞췄다. 그럼 여기서 20점 내주면 평균 60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. 이거 90점 맞았다. 그럼 민법을 훨씬 더 잘했는데 이거 37.5다. 그럼 총점은 7.5가 많지만 이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게 여기서 공부 방법에서 엄청난 힌트가 있는 겁니다. 그럼 민법을 100점 맞아봐야 80점 이상 맞아봐야 그 점수는 학개론에 넘겨줄 수 있는 점수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. 없으니까 만점은 80점입니다. 그래서 20점 넘겨주면 되니까. 그래서 민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대평가면 이렇게 못하는데 절대평가고, 그 다음에 민법이 일반인들이 바로 공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나는 모든 걸 다 알겠다, 이 100점을 맞겠다, 이렇게 하시면 할 양이 이거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. 늘어나고 또 뭐다?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럼 합격 못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자 이겁니다. 여기에 80점에. 그래서 만점 8점이니까 모르는 문제, 너무 나한테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. 물론 제가 여기에 맞춰서 강의한 거 아닙니다. 저는 이제 100점을 맞을 수 있게 다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취사 선택해서 이 부분은 양이 너무 많은데, 특히 나중에 민사특별법, 뭐 집합권법 이런 데 가면 양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. 근데 딱 한 문제 나옵니다. 한 문제.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표준도 없어요.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 좀 맞추고 운 나쁘면 떨어지는데 그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한 30페이지를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. 또 그런 부분 딱 과감히 제의하시고, 그거 틀려도 나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.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,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덜 받고 합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겁니다. 그래서 항상 8점. 아니면 내가 합격은 좀 더 자신 있다. 그럼 이건 민법 70점. 둘 다 자신 있다. 그럼 60점 이상씩만 맞으면 되니까 40%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입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그 부분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민법 1차 과목은 몇 점이 만점이다? 80점. 이게 만점이다.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십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문각, 두 번째 방문각 공인중개사 민법 책으로 공부하시는데 아마 한 출판사 빼고는 이게 가장 책이 얇을 겁니다. 그럼 책이 얇으면 빠진 부분이 많을 거 아니냐. 빠진 부분 당연히 있겠죠. 책이 얇으니까. 근데 그 부분은 시험과 상관없는 부분, 그건 과감히 다쳤습니다. 이 책도 물론 여기도 아직 시험과 상관